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작정 외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절대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공식은요. 지름길과 같은 거예요. 자,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좀 편리하게 그리고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요. 자, 이 공식을요. 사실 몰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지만 이 공식을 알면 훨씬 더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다.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원리를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양한 문제 유형을 봤을 때도 이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공식인데요. 자, 우리 완전제곱식에 대해서 곧 우리 중학교 2학년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배웠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자, 완전제곱식이란 이런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 또는 다항식의 제곱의 어떤 상수, 뭐 1이나 마이너스 2, 3, 뭐 2, 3, 4, 뭐 이런 상수를 곱한 식을 우리는 완전제곱식이다라고 하죠.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완전 제곱식이 하나 있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식을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규칙을 한번 보면요. x를 제곱하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y를 제곱했는데 이 두 개의 곱에다가 x, y에다가 2배를 한 것이 바로 이 가운데 항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이런 꼴로 생긴 식을요. 우리가 자, y 지워졌다. 그죠? 이런 꼴로 생긴 다항식을 어떻게 그러면 인수분해 할 수 있냐? 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순서만 바꾼 거예요. 적어준 순서만 바꾸면 이렇게 곱셈 공식을 갖다가 순서만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면 바로 이게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생긴 것은 x와 y를 더한 것의 제곱, 즉 이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9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자 x는요 1과 1을 곱한 거예요. 그쵸? x 1x 1x 곱한 거죠. 49는요 7을 제곱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다시 적어볼게요. 1x, 1x 곱했다. 그래서 1x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1x와 7의 곱에 x와 7의 곱을 2배를 하는 것이 이 가운데 항이 되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x 곱하기 7은 7x고 거기에 1을 곱하면 14x가 되죠. 그쵸? 맞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식은 x 플러스 7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번에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을 한번 전개를 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간에 있는 이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x의 제곱이고요. 그쵸? 이 뒤에는요. 마이너스 y의 제곱 또한 y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다라고 하면 x 곱하기 마이너스 y를 한 것에 2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2xy가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2xy 그쵸? 성립을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요. x-y의 제곱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역시나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를 인수분해해라 라고 하면, 자, 49는 7749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7의 제곱도 49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x의 제곱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7의 제곱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자, x제곱은 x를 제곱한 것이고요. 36은 6을 제곱한 거예요. 그러면 x와 6을 곱한 것의 2배를 했을 때 이 가운데 항이 딱 나오게 되면 이것은 x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성질에서 우리가 공식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6x는 12x 맞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항식은 x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a 제곱은 2a의 제곱이죠. 25b 제곱은 5b의 제곱이에요. 또는 마이너스 5b를 제곱해도 25b 제곱이 되죠. 자, 보니까 가운데 마이너스 24ab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2a과 마이너스 5b를 곱한 것에 2배를 해주었을 때 마이너스 24ab가 나온다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수가 있죠. 2a 마이너스 5b의 제곱,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ab가 됩니다.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20ab가 되어 다르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왠지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한번 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는 인수분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 x제곱, a제곱의 개수가 4일 때, 최고차항의 이제 개수가 4일 때는요, 1이 아닌 수일 때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다른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제곱꼴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이 가운데 항을 체크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4의 제곱 마이너스 20ab 플러스 25b제곱이었다라고 하면 2a 마이너스 5b의 제곱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활용한 인수분해 공식을 이해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볼 텐데요. 자, 합차 공식 우리 배웠습니다. 곱셈 공식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수와 어떤 수의 합과 어떤 수의 차를 이렇게 곱해주면요, 어떤 수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쵸? 자, 그러면 즉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과 마이너스 어떤 수의 제곱은 그 수의 합과 차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꾼 거죠. 그쵸?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9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 자, 9x제곱은요, 3x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6y제곱은 4y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어떤 수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수의 제곱꼴이 됐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플러스 4y, 그렇죠? 그리고 3x 마이너스 4y, 이렇게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5x제곱 플러스 64y제곱이 돼요. 자, 우리 제일 앞에 이렇게 이제 제일 첫 항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왠지 찝찝해요. 마이너스를 빼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을 쓰려면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64y제곱. 이렇게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배 법칙 이용해보면 마이너스 25x제곱 플러스 64y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보는 공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25x제곱은 5x의 제곱이고요. 64y제곱은 8y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딱 붙여주고요. 여기 마이너스는 어디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5x 플러스 8y와 5x 마이너스 8y 이렇게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완전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활용한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